자, 나왔어. 공배. 아까 우리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 공배기라서 그래. 자, 문제 6번부터 푸는 겁니다. 하실 때. 자, 6번 가격 H14셀의 선택한 모델명에 대한 가격을 구하시오. J14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브이로그업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은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찾는 값. H14셀이 써져 있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H14를 클릭을 하고요. 테이블이 참고해야 되는 표범입니다. 참고해야 되는 표범위는 CO부터 H12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콜 인덱스 넘버. 표시하고자 하는 열의 번호. 저희는 지금 가격을 표시할 거죠.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6. 그 다음 레인지 루거 완전히 똑같은 걸 원해서 0을 써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가격 6,500원이 나오는데요. 이때 출력 형태를 보면 6,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만원 여기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오른쪽 정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최대 배터리 용량. 정의된 이름 배터리 용량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max입니다. 범위 기준으로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들어가? 범위만. 자, 우리는 최대 배터리 용량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2호부터 21을 블럭을 잡아주면 이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해 놨길래 이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해 놨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로 닫고 엔터하면 114가 나와요. 자, 4번 문제. 미국 자동차 가격 평균. 사용하는 함수는 sumif와 countif 함수입니다. 이 14에다 클릭하고요. 는 그 다음에 sumif 넣어줄게요. 자, sumif는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fx 눌러주고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 조건이 미국이거든요. 요거 써져 있는 데가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D5부터 D11을 블럭 잡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미국이라는 값을 찾을 거라서 미국 써져 있는 D8셀을 클릭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할 범위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H5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주고요. 확인 눌러주면은 미국 자동차 가격에 대한 합계가 구해져요. 근데 우리 평균 구할 거죠. 네. 평균은 더한 값에서 더한 개수를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 sumif 뒤에다가 countif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하고 나누기 countif를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fx 눌러서 함수인수 창 넣어주고요.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는 제조국가에서 미국을 찾을 거기 때문에 D5부터 D11을 선택해주고 두 번째 조건에다가 미국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8,850이라는 평균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해볼게요. D카운터. 자, D카운터는 조건에 대한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앞에 들어가는 D 함수는 머리부터 다 범위 잡아주는 함수입니다. 는하고 DC 써주면 두 번째 D카운터 나오네요. 더블 클릭해서 불러줄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료를 일단 다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머리부터 표를 잡아요.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계산할 필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수를 셀 수 있는 그냥 제조국가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인데 제조국가가 독일인 거가 조건이죠. 그래서 D4부터 D5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자, 필드가 두 가지가 똑같이 나와도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4개 나오죠? 근데 왜 저도 안 나오죠? 뭘 잘못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비고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24년이면 2024년형 그해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와 write 함수입니다. write는 선택한 텍스트의 오른쪽 끝에부터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하는 거고, if는 조건에 참과 거짓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표시하는 함수예요. if와 다른 함수가 중첩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if를 먼저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는하고 if 불러줍니다. 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에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이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가 24년이에요. 그래서 관리 코드 마지막 두 글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write를 불러줍니다. ri. 자, 그냥 하면 인수 어렵기 때문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자, write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자, B5 셀에 써져 있죠. 그래서 B5를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몇 글자 불러와요? 두 글자 불러와요. 그래서 1을 합니다. 그럼 write는 끝났죠? if는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글자에다 클릭하면 함수 인수 창이 if자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write B5부터 B5에 써져 있는 글자 두 글자를 불러오면 는 뭐면 24면, 여기에 write를 가지고 불러온 끝에 두 글자가 24면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는 24를 하는데, 이때 선생님 write가 텍스트 함수죠. 그래서 숫자가 아니고 글자로 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두 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양옆에다가 다음과 같이. write가 텍스트 함수라서 숫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글자로 취급하지. 그래서 24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참에다가 24년형이죠. 참에다가 24년형. 그 다음에 거짓에는 공백이니까 큰 따옴표 두 개 붙여줍니다. 아마 결과값이 지금 23으로 끝났기 때문에 공백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확인 눌러주면 공백이죠. 여기 공백이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끝에 글자가 24로 되어 있는 것만 24년형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 가격 순위.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랭크 EQ 함수 AND 연산자를 한대요. I5에다가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랭크 EQ 불러줄게요. 자, 그리고 FX 눌러주고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가? 우리는 가격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죠. 그래서 H5셀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 비교 대상 범위. 나를 포함한 모든 값을 잡아줍니다. H5부터 H12까지. 그 다음에 루프에다가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넣어줘요. 왜? 자동 채우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비교 대상 범위가 변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참조를 해주고요. 뒤에다가 내림차순이니까 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값 뒤에다가 뭐 붙이기로 했어요? 위를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위에 수식 입력줄의 가로 뒤에다가 AND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그러면 5, 2 이렇게 나와요.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함수 문제 끝. 네, F4 한 번만 누르면 돼요. 할까요? 자, 3작업 문제의 피벗 테이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 피벗 테이블 클릭해 줄게요. 기존 워크시트 누르고 위치 클릭하고 제3작업 클릭하고 B2셀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읽어줘야 되는데 조건에 1번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주행거리 및 제조국가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래요. 주행거리. 문제에 보면 1번 지문에 써져 있는 필드명이 행, 그 다음에 열, 세 번째 나오는 게 갑 1, 네 번째에 각 2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배분을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드래그해서 행으로 보내주고 제조고가는 열로 보내주고 모델명 어디로 가요? 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갑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필드 영역에다가는 다 배분을 했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면 가격은 뭘로 구하래요? 평균으로 구하래요. 값에 계산되는 게 모델명은 개수고 가격은 평균이기 때문에 가격을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성작에 보면 가격 글자 뒤에 뭐가 써져 있는 거 없기 때문에 바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 주행거리 및 제조국계 모델명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면 끝났어요. 두 번째, 주행거리를 그룹화하고 주행거리가 행에 들어가져 있죠. 여기에요. 여기에 값을 보면 401부터 700까지 나와 있고 100단위씩 묶여 있네요. 자, 그래서 주행거리 부분인 B8셀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그룹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시작값이 401로 시작하죠. 시작값 401, 끝값은 700,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이죠. 그래서 단위는 100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제조국가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해 달래요. 제조국가는 열방향이죠. 지금 보면 독일, 미국, 한국 순으로 저희는 돼 있는데 문제는 한국, 미국, 독일 순으로 돼 있네요. 일단은 열 레이블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로 해줍니다. 한국, 미국, 독일 순으로 되죠? 네.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자, 3번 조건 해볼게요. 3번 레이블에 있는 세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셀은 별별로 표시할 거예요. 레이블에 있는 세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셀은 별별 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합니다. B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그러면 그 안에 레이아웃에 레이블에 있는 세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어요. 체크하시고요. 빈셀 표시 뒤에다가 별이 2개. 그 다음에 4번 조건에 보면은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라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행 총합계가 저희는 나와 있거든요. 이걸 지워달라는 거예요. 요약 및 필터로 넘어가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다음처럼 없어집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나머지 사항 여기 열 레이블이 아니잖아요. 제조국가 써있죠. 제조국가 쓰고 여기 주행거리 킬로미터 써있잖아요. 주행거리 킬로미터 써줍니다. 자, 그 다음 별과 숫자의 첨단일자 구분심표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져 있어서 CO부터 H 8까지 블럭 잡고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심표 스타일 넣어서 숫자의 첨단일자 구분심표까지 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피벗 테이블. 어렵지 않죠? 가격 왜 다르네? 가격이 이거는 마지막에 주는 8,550인데 우리는 5,850. 제가 5탄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건 5탄 한 거지 뭐. 가격이 주행거리가 싸배 독일인가요? 독일이었나? 맞는데? 여기는 수량태는 9,400
아닌데 분명히 오타일 것 같은데. 제사하는데. 왜냐면 나머지 두 값이 맞아버리잖아. 그런데 요것만 틀렸잖아. 위에 사진이잖아요. 제사. 12,000원. 마지막 12,000원. 그치, 여기 오타 있지. 됐습니다. 일단 확인하면 되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틀렸다면요, 수정해도 요거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 바꾸려면 수정하고 테이블 분석에 와서 새로 고침 누르시면 돼요. 네, 새로 고침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값이 1작업이 수정된 거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집에 가서 응. 하고 선생님을 보내주고 어디 잘못되는 거 좀.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